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애국 미남단. 애국 미남단 1호 단원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이 가장 똑똑할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전우용 선생님, 오늘은 어떤 수업해 주시겠습니까? 느닷없이, 네. 정말 느닷없이 빈대가 출몰한다고 그래서. 빈대는요, 저도 어렸을 때 못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몰랐어요. 그냥 속담에서만 들었죠. 제가 80년대 초반에 네. 이제 농촌 봉사 활동을 갔었는데, 네. 이제 마을에 가면서 자고 났더니 네. 속옷 따라 이제 벌레 물린 줄 알고 쭉 일렬로 났었어요. 뭐에 물렸는지 모르지만 엄청 가려워서. 네. 근데 이제 농촌에서 농촌 출신 친구들이 네. 자기들도 물렸으니까 예. 빈대 물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빈대는. 네. 이게 빈대인지 예. 아니면 벼룩동류인지 예. 아직도 확신은 안 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빈대에 물렸다라고 하는 기억만, 빈대를 확인은 못하고 네. 가지고 살아왔죠. 그렇죠. 벼룩이나 이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대는 본 적이 없네요. 빈대가 또 다시 출몰한다네요. 사실 인류가 예. 빈대가 먼저 이 지구상에 출현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먼저 출현했을까요? 빈대겠죠. 그렇죠. 빈대의 땅이겠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출현하면서부터 이제 이미 있던 좀 이 곤충류라든가 벌레들이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장에는 회충, 촌충, 십이지장충 같은 기생충이 있었고, 네. 표피에는 이 벼룩, 빈대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있었고요. 아하. 그렇게 수십만 년을 살아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닷없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빈대나 이 벼룩 같은 이제 곤충들, 벌레들, 사실 진드기는 아직 퇴치를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이 없어야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지가 길게 잡아도 반세기에서 예. 반세기 조금 더 넘는 한 60년 정도, 네. 50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위생 관념이 또 이렇게 정립된 것도 그거밖에 안 될 거예요. 관념도 관념이지만 약이 이제 문제였죠. 약이 이제 나온 건데, 약이 전에 좀 빈대 얘기 좀 하고 들어가죠. 사실 빈대에 관해서는 좀 재미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재미있는 얘기도 있고 씁쓸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한 얘기에 섞여 있어서 예. 임진왜란 때 빈대 얘기가 이제 구전으로 전해오는 게 있어요. 이게 30년대에 이제 한글 신문에서 채록해서 실었던 건데, 그 남산 기슭에 운종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일본군 가토기요마사군이 그 군에 주둔을 한 거죠. 네. 그 절을 이제 빼앗아서 거기 주둔하면서 이제 인근 여성들을 이제 붙잡아서 네. 이제 성폭행을 한 거죠. 이 나쁜. 그리고 이제 잘 때만 아침 저녁으로 종 치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종을 깨버렸대요. 아이고. 근데 그 운종사 주지가 그 깨진 파편을 모아서 이제 붙여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조용조용하게 예불 드려야 되니까 종을 쳤는데, 그때마다 빈대들이 나와가지고 왜군들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왜군이 견디지 못하고, 빈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네. 왜군이 그 절에서 도망갔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외적이죠. 네. 외적 또는 왜구들에게 붙잡혀서 욕을 본 이제 여성들이 그 네. 절에서 나와서 이제 남산 기슭이니까 남산 따라 돌면 바로 용산이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제 모여 살았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외적과 관계해서 임신을 했으니 예. 분명히 태가 이민족의 태일 것이다 해서 이태라고 불렀고, 네. 그래서 이태원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물론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예. 이태원은 조선 초기부터 이제 관리들을 위한 네. 숙소로 이제 이름이 붙여진 곳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이태원이라는 지명이 생겼다라고 하는 구전 설화가 있었어요. 예. 그만큼 이제 군인들까지 쫓아낼 정도로 빈대가 굉장히 심하게 좀 사람을 괴롭혔던 거죠.
근데 이건 뭐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그제 방송 보니까는 프랑스 같은 데는 그래도, 아주 심화되면서요. 예. 이 뭐 호텔은 물론이고 기차 안에도 빈대가 있어서 예, 프랑스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빈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빈대가 이제 갑작스럽게 창궐하는 것도 이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같이 따라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늘 그랬죠 뭐 한국인들 그 선교사들의 기록에는 빈대에 관한 얘기는 많지 않아요. 바퀴벌레에 관한 기록은 많은데 빈대에 관한 얘기는 많지 않은데 빈대는 늘 있는 거니까 뭐 그걸 특이하게 기록할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일제강점기에도 그래서 빈대 퇴치와 관련해서 특별한 뭐 묘방이 처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랬다가 이 DDT라고 하는 이제 그 살충제, 네. 이 살충제가 해방되면서 미군이 가지고 들어와요. 예. 미군이 가지고 들어오면서 한국인들이 이제 거의가 몸에 빈대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거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 그래요? 또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이후까지 예. 피난민들 또는 이제 피난민이라고 전재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요거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한반도에 서울에만 거의 한 20만 명 가까운 일본인이 살았어요. 전국적으로 한 70만 정도 일본인이 이제 한반도에 거주했었고요. 네. 다 물러갔는데도 인구는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징용으로 외국에 끌려갔던 사람들 또 일본과 중국에 가 있던 사람들 중에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 300만 명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귀국한 사람이 이제 한 200만 명이 넘죠. 네. 근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잖아요. 네. 한여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직후에 중국에서는 이제 귀국하는 사람들이 차편도 못 구해서 걸어와요. 그러면 그 더운데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도 예. 못 갈아입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몇 달을 걸어올 수도 있네요. 그렇죠. 한 달 이상 걸어야 됐고요.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온몸에 그런 이제 벌레가 낄 수밖에 없죠. 벌레가 달라붙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사람들을 전재민이라고 불렀어요. 전재동포라고도 불렀고요. 네. 이제 미군정이 9월 달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한국인들이 워낙 더럽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행인들을 보면 꼭 검문소에서는 꼭 이 DDT를 뿌렸어요. 하얀 그 가루, 분말가루죠. 그 옛날에 머리카락 안에도 봤어요. 뿌리고 네. 속옷도 이게 들추라고 해서 그 안으로까지 뿌리고 그러니까 사실 DDT 목욕을 시킨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DDT를 이렇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사실 미군들도 알았어요. 이게 해롭다는 거를. 왜냐하면 벌레를 죽이는데 사람 건강에 이로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도 해로운 걸 알면서도 이 빈대의 창궐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싶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엄청나게 뿌려댔죠. 그래서 DDT가 한국인들은 이제 이거를 몇 번 맞고 나니까 머릿속에 있던 이 몸에 달라붙었던 벼룩 빈대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발암물질이라서 해롭다는 생각은 못하고 야, 기적의 약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맞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1947년경엔 그런 일까지 벌어져요.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좀 의학이 현대의학이 제대로 그 일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잘 보급을 하지 않았고 의학 교육 기관을 많이 안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의사가 워낙 부족했거든요. 그 의사가 부족했는데 의사 시험을 치르는데 여기서 좀 차별이 있었어요. 제국대학의학과나 대학의학과나 전문학교, 관립전문학교, 이제 의학전문학교 출신자들은 그냥 이제 의사 자격을 주고 네. 그렇지 않고 독학을 해도 의사 시험을 볼 수는 있게 해줬어요. 아, 네. 근데 독학은 거의 불가능했고 의사 옆에서 조수노릇 하면서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면 이제 의사 시험을 볼 자격이 있었는데 그게 어려웠어요. 그렇게 의사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좀 쉬운 의사 시험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한지 의사라고 불렀어요. 한지 의사. 예. 면 단위를 지정해 줘요. 아, 그 면에서만 의사 자격을 한지. 인정하고 네.
그 면을 벗어나면 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의 예. 노릇 할 수 없게. 그런 특이한 의사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학 지식이 좀 부족하고 의술이 좀 딸리는 네. 이런 의사들이 있어서 미군정이 볼 때는 의사가 아닌 거죠. 예. 미군정 기준에서는. 근데 그런 사고가 났었어요. 어떤 환자가 배 아프다고 이제 한지 의사를 찾아갔는데 DDT를 주사했어요. 주사를요? 이게 모든 벌레를 다 죽이는 신통한 약이라고 해가지고 DDT를 주사기에 넣어서 사람 몸 안에다 주사를 한 거예요. 아이고 예. 환자가 사망했죠. 예. 그런 일까지 일어날 만큼 네. DDT가 벌레 죽이는 거에 대해서 뱃속의 벌레를 죽인다고 생각했겠죠 아마 그 의사는. 네. 그래서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또는 모든 벌레를 죽이는 약처럼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많이 뿌렸어요. 특히 6.25 전쟁 중에 이 DDT는 정말 엄청난 양이 이제 뿌려졌거든요. 예. 한국 전쟁 일어나고 나서 이제 첫 이제 1년이나 반년 정도죠. 낙동강 전선에 밀려간 게 이제 7월 한 달도 안 돼서 낙동강으로 밀렸었고요. 네. 그리고 10월 1일 날 북진을 시작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압록강까지 또 국군과 유엔군이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톱질 전쟁이라고 이제 전쟁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톱질 전쟁이. 예, 톱질하듯이 한번 쑥 밀어 올렸다가 쑥 끌어당겼다 하는 그러니까 전선의 이동이 워낙 급박했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근데 그 전쟁 이후에는 1951년 일사후퇴 이후부터 거의 2년 넘게 사실은 참호전이었어요. 예. 땅에다 참호를 파고 거기서 이제 늘 이제 대기하다가 또 일부 조금 이동하다가 그러니까 휴전선 부근에서 전선이 고착되어 있고 참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땅굴이죠 말하자면 거기 온갖 벌레들이 다 있는 거예요. 특히 빈대, 벼룩이 이제 바이러스 종류들도 한탄 바이러스니 뭐니 하는 것들이 이제 서울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미군이 이 참호를 파고 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참호 주변에다가 DDT를 뿌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빈대들이 처음에는 죽었는데 모든 생명체가 그렇잖아요. 자꾸 이렇게 약을 맞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이미 한국 전쟁 중에 DDT 맞아도 안 죽는 빈대에 대해서 미군 의무관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내성이 생겨서 이제 이제 DDT를 넘어가는 빈대가 생겼군요. DDT 맞아도 한국 빈대가 워낙 독해서 DDT를 맞아도 안 죽는다. 이런 보고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였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마 그게 발암 물질이라서 좀 일찍 금지됐던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반까지도 이걸 사용 금지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초여름이 되면 이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주 기자님도 기억하실 거고 이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비행기로 DDT를 살포하기도 하고. 비행기로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소속차라고 그래서 저 뒤에다가 DDT. 그것도 DDT예요? 예, DDT 살포기를 매달고 이제 DDT를 뿌리면서 자동차가 지나가곤 했었죠.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그거 따라가는 게 일이었죠. 그러니까 1급 발암 물질을 초등학생들이 저 흰 가루 뿜는 차 뒤를 쫓아다니면서 다 마셨던 거죠. 아니 선생님. 미국에서 1972년도에 DDT 사용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도 한국에서는 썼어요. 아니요, 그때까지는 안 썼어요. 그래서 70년대 중반부터 이제 우리도 미국에서 사용을 금지하니까 한 2, 3년 후, 3년쯤 뒤에 우리가 이제 금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80년대에는 다른 약이었을 거고요. 제가 60, 70년대 이제 초등학생 시절에 그때는 따라다니셨죠. 그때는 많이 따라다녔죠. 네, 다 많이 누구나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발암 물질을 이제 그냥 뛰어다니면서 흡입했던 셈이죠. 근데 그런 결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좀 전체주의적 통제였죠. 군사주의적 통제였었고 박정희 유신 체제 하에서는. 근데 그런 이제 전체주의적 통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기생충을 박멸하는 데는 굉장히 좀 효과가 있었어요. 어떤 효과냐면 예컨대 기생충 박멸은 이제 전국의 모든 학생을 같은 날 기생충 검사, 분변 검사를 하고 거기서 기생충이 있다고 이제 판별이 된 학생들을 같은 날 기생충 약을 먹였거든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기생충 퇴치법이었던 거죠. 이게 시차를 두고 이 사람 저 사람 몸으로 옮겨가지 않게 하는 것이었고 또 이렇게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DDT를 마구잡이로 뿌려대는 이제 이런 식의 전체주의적 박멸 작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벼룩 빈대를 잡는 데는 효과적이긴 했어요.
대신에 이게 사람들의 건강을 굉장히 좀 위태롭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70년대 말 80년대쯤 된 도시 지역에서는 빈대에 물렸다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게 된 좀 상황이 됐었죠. DDT의 공이 크긴 했네요. 그렇죠. 네.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 DDT를 못 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옛날 같았으면 빈대 네. 나왔다 그러면은 뭐 바로 이제 DDT 뿌렸겠지만 네, 네. 이제 발암 물질이니까 요즘은 이게 빈대가 나와도 그 어지간한 살충제로는 안 죽잖아요. 네. 미국에선 1972년도에 중단됐는데 우리나라는요 계속 사용하다가 79년 이후에 완전히 사용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실 토양에는 남아 있어요. 잔류 물질이. 다른데 네. 네 그리고 네. 또 사용 금지됐지 또 사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0328님께서 2023년에 빈대 얘기를 하게 될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주 어릴 적에 있었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8살 저희 아이와 방송 함께 듣고 있는데요. 빈대라는 단어 자체를 모릅니다. 지금 방송 듣더니 빈대떡 맛있지 이렇게 하고 얘기했는데 빈대떡하고 빈대하고 이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원래 빈대떡은 이제 조선 후기에 네.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구술 식량으로 나눠주던 빈자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말이 변한 것이고요. 네. 대신 빈대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현재 남아 있는 좀 언어로는 말로는 빈대붓다라는 말이 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를 빠는데 네. 그냥 빠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괴롭히면서 피를 빠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행위를 빈대붓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벼룩 빈대 중에서 제일 좀 고약한 좀 기생충이 피 빠는 벌레가 빈대였던 거죠. 네. 참.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기생충 거의 멸종 상태가 됐는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적에도 채소에도 DDT를 뿌렸습니다. 1961님께서 깡통에 DDT를 담아가지고요 모기장 조각을 덮어서 두들기면 열무에 하얗게 이렇게 뿌려지던 그거 기억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온갖 데에다가 뿌렸군요. 뭐 요즘 같아서는 거의 뭐 이제 그 성면처럼 굉장히 유해한 그런 물질인데. 5051님도 저도 70년대 중반까지 배추밭에 뿌렸어요. 기억나요? 얘기합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영화에서 그 기생충에서 이렇게 반지하 사는 그 주인공 가족한테 방역차 쫙 지나가니까 자 창문 열어라 소독하자 그랬는데 그건 그렇게 인체에 그렇게 해롭고 그런 물질은 지금 아닐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이게 70년대 말쯤에 이제 DDT가 이제 사실은 사라졌죠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는데 그때 그게 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기생충 그러니까 이제 체외에 서식하는 기생충을 거의 박멸지경으로 몰아갔다라고 하는 점까지였었는데 이제는 DDT를 뿌릴 수 있는 때도 아니니까 어떻게 박멸해야 될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하면서 DDT 얘기도 하고 빈대 얘기도 합니다. 전우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